갈등을 초래한다. 진짜 학교 현장인데? 네, 위화감 모를 거. 위화감 줘서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써놓네요. 가정통신문도요. 엄마한테 잘못 전달하는 경우 있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카톡 정도 쓸 수 있는 사람, A4 한 장 정도 쓸 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에세이까지 자기 생각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의 운명은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상호에. 미미누 채널을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이죠. 교육 대기자 TV님 편집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일보 교육섹션 조선에듀의 편집장이고요. 방종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교육대기자TV라는 교육 유튜브 전문 채널을 통해서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교육 고민을 대신 예. 물어봐주는 기자.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그래서 오늘 나눌 토크 주제 청소년 문해력 하락 현상. 이 부분에서 요즘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문해력은 말 그대로 문제를 해득하는 능력인 거죠. 예전부터는 읽고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교육의 한 부분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문해력은 이것보다 한 번 더 나아간 리터러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자 영역을 넘어서 문맥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까지로 좀 넘어간 듯한 느낌이 있고요. 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지난해 초였죠.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교양 프로그램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거든요. TV 프로그램이? 예. 어느 순간부터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그 프로그램의 부제였거든요. 예. 거기서 많은 분들이 나도 그래. 우리 아이도 그런데? 우리 아이도 책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휘력 면에서 네. 우리는 아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출판 시장에서도 문해력 관련된 책들, 문해력 학원부터 시작해서 문해력이 굉장히 큰 주요한 키워드가 됐고요. 교육계에서. 이제 국어학원이 아니라 거의 문해력 학원. 맞아요. 문해력 학원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국어 학원에서의 홍보 키워드가 사실 문해력 신장이거든요. 또 작년 그 수능이 국어가 또 많이 어려웠어요. 수능 국어가 이 변별을 요소하는 키워드? 축이 돼버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불국어, 마구마 국어부터 시작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문해력 부족으로 많이 손꼽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문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문해력 부족을 어떻게든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가 하나의 지금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또 국어 때문에 오세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를 제가 못 잡아서 이 지경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와닿아요. 화두가 되었다고 하는 TV 방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저희가 그 짧은 구간을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 설마 양분? 라고 하고 양분 뭔지 알아요 혹시? 진짜? 알지, 이거 나도 아는 거야. 너한테 뭐 좋은 양분이 될 거다. 양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자양분 예.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다 몰라요? 위화감과 갈등을 초래한다. 진짜 학교 현장인데? 네, 위화감 모를 거. 위화감 줘서. 위화감 몰라요? 위화감 혹시 아는 사람?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써놓네요. 갈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진짜 저런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 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락 현상에 대한 좀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피사죠. 피사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거든요. 그죠. 이게 OECD 국가 대상으로 80개국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만 15세 이상 학생들 대상으로 읽기랑 수학, 과학 실력을 테스트하는 건데요. OECD 국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 제도를 바꾸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가장 최근 수치가 2018년입니다. 안타깝게도. 원래는 3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2021학년도에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역시나 못했습니다. 이슈가 그래서 있어서. 가장 최근에 데이터를 가져오면 2018년도에 보면 그 중에서 읽기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이죠. 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때는 2006년도인가 그때는 1위까지도 했었거든요. 80개국 중에. 근데 이번에는 6위에서 10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정말요? 국내에서 조사한 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재작년이었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고등학교, 중학생 모두
국어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2018년 때 세계적인 조사는 멈춰 있겠지만 2022년 현 시점이라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도 무시할 수 없다. 조금 더 그 감소폭이 더 있었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글보다는 영상을 접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쵸? 맨날 늘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네. 책보다는 텍스트보다는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예.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이건 디지털 세대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어쨌든 문해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쵸. 학교를 못 가고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억지로라도 한번 써봐라, 읽어봐라 이렇게 옆에서 과제가 있었는데 예, 도움을 주시고 하셨는데요. 그게 억지로라도 어쨌든 한 번이라도 써보고 읽어보는 기회가 있었다면 지금 원격 수업이니까 학교 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틀어놓고 줌 틀어놓고 네. 딴 거 하잖아요. 졸죠. 게임하거나 그쵸.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 이후에 네. 중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오히려. 예, 학교를 안 가고 게임을 원활한 쾌적한 집안 환경에서 할 수 있다. 뭐 어허. 이런 부분도 그 있었는데 학교로 가는 이제 시간을 네. 자기를 스트레스 푸는 시간으로 쓰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억지로라도 네.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는 환경이라도 놓이게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고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휘력이죠. 일단은 어휘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왜 그럴까요? 오히려 기존의 단어 학습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단어를 좀 재조합하는 맞아요. 인터넷 용어들의 어떤 확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어휘력의 신장을 좀 막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문해력 도대체 왜 중요한가? 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자님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의 기초가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문해력은 공부의 기초다. 네, 일단 학교에서 쓰는 모든 문제집, 교과서, 시험 예. 모두 다 읽어야지 가능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알아야 다음 스텝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부분이 있죠. 내가 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단어를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됐어. 그럼 발표도 하기가 어렵고 네. 그렇다 보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니까 자존감 면에서 자신감 면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 네, 요즘에 수시 부분에서는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학습 수업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자세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필하는 모습들. 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자신감 부분에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문해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목이 사실은 국어인데 그거죠. 수학과 영어에서도 사실은 네. 문해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라든지 예. 요즘에는 서술형 문제, 뭐 세네 줄, 뭐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이해하려면 네다섯 줄을 이해해야지 예. 조건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고 이런 부분이 있고 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은 일단은 직역은 다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하나의 테두리로 하나의 주제로 완결시켜서 정확히 이해하는 분석 능력, 즉 문해력을 알아야지 정확히 뭐 빈칸 추론이라든지 네네네. 기타 등등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의 뜻뿐만이 아니라 맥락상 이제 어떤 의미이고 다음 문장은 어떻게 또 시작될지까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글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이해하는 능력도 문해력 안에 속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문장이 길면 예. 일단은 읽기가 싫어지고 자신감이 없고 네. 내가 문해력 부족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예. 이런 습관이 또 쌓이면 고등학교 때 이게 한 번에 안 고쳐지잖아요. 이런 습관들은 쌓이죠. 쌓이죠. 더 심해지죠. 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그 뭐 카카오톡 그 맞춤법 실수하면 갑자기 그 인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해가지고 대화 상황에서도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버리면 답답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충분히. 맞아요. 저는 일상생활에도 대화 및 소통 능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해력을 간단히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오늘 저 진짜 막 밤새 준비한 컨텐츠거든요. 저도 이런 이제 스튜디오 얘기 빌리고 이렇게 촬영한 게 또 굉장히 또 오랜만입니다. 기자님 위해서 또 준비를 네, 감사합니다. 했기 때문에 네. 성인 문해력 테스트도 있고 중3 어휘력 테스트 이렇게 두 개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중3입니다, 여러분들. 중3 어휘력 테스트고 12번 볼까요? 12번 좋습니다. 네. 한번 풀어봐 주세요. 밑줄 친 네.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법이 등장하였다. 이때 개입하여는 어떤 의미일까요?
1번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하다. 2번 문제거리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하다. 3번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다. 4번 어떤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주의를 기울이다. 5번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다. 저는 5번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맞추신 거예요. 맞아요? 네. 솔직히 살짝 떨렸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뭐 하나 틀리셔야 되는데. 좋아요. 기사를 쓸 때 사실은 중3의 눈높이에서 기사를 써요. 아, 중간. 진짜요? 네네네. 물론 오피니언은 빼고요. 칼럼, 오피니언은 좀 다른 논조가 들어간 의미가 있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 스크랩 했어요. 흔히 말하는 대중적인 예. 눈높이.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현재 문해력 하락 세태에서 대중분들이 풀었을 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성인 문해력 테스트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건 조금 읽어야 되는 상황인데 몇 번 할까요? 5번 하겠습니다. 5번 좋습니다. 다음은 KTX 열차 다자녀 행복 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설명한 내용이다. 두 중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이 할인 제도를 이용하여 서울 부산 구간의 왕복 승차권을 구입할 때 총 구매 금액은 좋습니다. 왕복입니다. 할인율. 예,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어른과 청소년의 정상 요금과 30% 할인 요금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왕복입니다. 왕복. 예. 이거 곱하기 2가 아니라고? 22만 원 아니에요? 답이 없지? 청소년 아니 중학생 청소년 맞고 청소년 3만 원이니까 6만 원이니까 13. 26만 원. 그렇죠. 계산 잘못했어. 이건 계산의 문제. 계산 잘못했어. 아니 아니 신고하기 이거 11일 날 했어요 지금. 그 얼마 전에 가습기를 그 이사를 샀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설명서도 읽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이 문제를 보고 나니까 딱 그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게 어디 뭐 시설 방문이나 이런 데 이제 공문서로 적혀 있는 혹은 이제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그 문서를 봤을 때 이걸 이해하는 것조차도 좀 어려워진 세태일 수 있다. 이걸 풀어보니까 딱 그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학생들이 네. 요즘에 앱으로 오긴 하는데 가정통신문도요. 네. 엄마한테 잘못 전달하는 경우 있어요. 다른 의미로. 아이가 받았는데 네. 이거 뭐지? 나 이렇게 해석했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알려있다가 다른 오독이 됐군요. 네,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 복약하는 약국에서 주는 것도 네.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약국 가지 설명서. 이렇게 문해력이 일상생활에서도 예. 많이 어려움을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초래할 중요하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결론적으로 이 문해력 하락 현상이 일어났을 때 문해력을 내가 좀 상승시키고 싶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아시다시피 독서일 것 같아요. 책을. 예, 책을 읽어야 되고 텍스트를 접하는 경험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지금 디지털 세대에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현실 가능성이 있어서 얼마나 될까. 그래서 무조건 책 읽기가 정답이다,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사실 현실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교과서만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교과서? 네, 우리는 일단은 점수를 잘 받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예. 바람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교과서를 좀 미리 읽어두고 어려운 단어 그건 한 번씩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저희가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쵸. 저도 기사 쓸 때 가끔가다 잡생각 너무 많이 나거든요. 전 노랫소리. 그죠. 네.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한 번 더 경각심으로 질문하면서 읽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구나 네. 라고 살펴보면서 읽는 이게 또 습관이 자리 잡으면 되게 무서운 효과를 발휘하는 거니까요. 저는 여기서 세 글자를 추천드립니다. 뭐라고? 맞아요. 이 속으로 이렇게 맞아요. 되뇌입니다, 이게.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읽으면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질문하면서 읽었으면 좋겠고 예. 요즘에 많이 체감하는 부분이 어휘력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많이 예. 쓰는 사람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저만의 팁이라면 사실 읽기지만 저는 쓰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읽기임에도 쓰기. 왜냐하면 썼던 사람, 한 번이라도 썼던 사람은 네. 읽는데 그 단어라든지 그 글의 구조가 입체적으로 다가오거든요. 한 번이라도 써보면 이건 문장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쓰는 거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쓰려면. 네.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 그걸 한 문장으로 완성하고 한 문단으로 내는 건 굉장히 큰 노력이거든요. 네. 그렇게 했던 사람은 글을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더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고 한 번 더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기가 이 글에 대한 이해력 향상에 충분히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예. 안철수 후보님을 네.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안철수 후보님이 요즘에 문해력이 많이 부족한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카통
정도 쓸 수 있는 사람, A4 한 장 정도 쓸 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에세이까지 자기 생각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의 운명은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향후에. 저 굉장히 체감했거든요. 특히나 공감하고. 지금 그 이제 우리 그 수능 개편안 중에서도 논서 수령 시험이 많이 2018년. 대세로 예.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현 시대의 어떤 그 교육 전문가들도 향후의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네. 향후의 학생들이 학문을 임하기 이전에 갖춰야 될 소양으로 맞습니다. 이 문해력, 읽기 및 쓰기, 특히나 이제 쓰기 쪽에서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펼칠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 네. 현재 어떤 그 이제 객관식 혹은 조금의 주관식 설정의 수능으로는 이 문해력 향상에 대비하기 좀 어렵다.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즘 계속 화두가 되다 보니까 예. 이 시대에는 더욱더 이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만약에 쓰기, 읽기 능력이 신장이 됐다 하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경쟁력이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까지. 그렇다고 갑자기 뭐 바칼로레아처럼 저희가 막 수려하게 논서 수령을 쓰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냥 지금 간단히 그냥 자기 생각을 쓸 수 있거나 아니면은 한 문장 정도 하루에 쓰는 것도 확실히 다를 거예요. 안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그런 것들을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걸 듣고 이제 보는 데에만 익숙해졌지. 그렇죠. 자기 생각을 실제로 정리하는 그 시간이 너무 역부족이다. 네. 네. 교과서 읽기. 네. 그리고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읽기.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써보기. 이렇게만 하더라도 예.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교육 대기자 TV 유튜브 채널 우리 기자님과 청소년의 문해력 하락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슈와 그리고 해결 방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런 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고정 댓글에 문해력 테스트 샘플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이번 영상 아주 야무지게 시청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주실 거죠? 교육 대기자 TV. 네.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썸네일까지 그거- 생각했어요. 뭐요? 썸네일까지. 내가 오수한 이유.